이번 시간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박의 양산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 조선 중 갑조선의 시행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시계획 조선은 갑조선과 을조선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준은 길이 50m 이상, 대략 500톤 이상인 철강선을 갑조선, 그 미만의 주로 목선인 소형 선박을 을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갑조선 관련 업무는 일본군 해군이 직접 관할하였습니다. 상선을 포함한 민간 선박 건조를 포함한 모든 500톤급 이상의 선박의 건조 업무를 해군에 이관한 것은 함정 건조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여 계획조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을조선은 일본 최신성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갑조선의 실무는 해군성사나 해군함정본부가 담당하였습니다. 산업설비영단이라는 특수국책기관이 실무를 보조하였으며, 식민지의 경우 갑조선은 해군이 직접 관장하였고, 을조선의 경우 식민지 권력이 수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을조선은 조선총독부가 관할하게 된 것입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 흥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였습니다. 즉, 계획조선으로 건조된 선박을 양도받는 선주에게는 성가의 80%까지 저리융자 연 3.7%가 실시되었고, 융자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전시계획조선을 통해 건조되는 선박의 선형으로서 전시표준선을 설계하였습니다. 1차 전시표준선의 경우 화물선 6종, 유저선 3종, 광석운반선 1종으로 총 10종이었습니다. 이후 전시표준선은 전황의 변화에 따라 선종 변경 및 선형 개량이 실시되어 일제 폐전 시까지 4차례의 전시표준선 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갑조선 1차 선형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전시표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선박을 건조한다는 원칙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활용 가능한 선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시표준선 선형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계획조선 전에 건조하고 있던 선박인 속행선의 건조 지연, 전시표준선의 기술적 시행착오 등으로 계획조선이 부진한 반면 1942년 10월 이후 전황 분리에 따른 선박 소모량이 예상을 초월하여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시표준선 선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안된 것이 제2차 전시표준 선형인데, 건조 선형의 종류를 줄이는 한편 선박 구조에도 안전성과 성능을 희생하는 대신 자재와 공사기간을 전략하여 단기간에 선박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차 전시표준선형은 1943년 3월부터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3차 및 4차 전시표준선형은 1944년 하반기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지고 자재가 한계에 이르자 전시계획조선을 축소하여 대량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이전보다 우수한 선박을 건조한다는 방침 아래 설계된 선형이었습니다. 전시계획조선에 따른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 등의 자재 공급은 해군 함정본부가 BX라고 하여 해군 군수안에서 독자적인 물자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물자 동원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원 뒤에는 군수성 총동원국입니다만, 이 기관과 협의 결정한 후 각 조선소별로 할당하였습니다. 자재는 용도에 따라 건조용, 수리용 등으로 나누어 할당하였고, 자재를 할당받는 조선소는 그 할당에 기초하여 소요 자재의 구체적 사용 명세표를 조선 통제회를 거쳐 해군 함정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선 통제회는 총동원법에 의해 1942년 1월 설립된 일본 본토 조선산업에 대한 일원적 통제단체였습니다. 전시계획조선 하에서는 계획조선을 수행하는 조선소를 관리 통제하였습니다. 조선 통제회로부터 각 조선소의 사용 명세표를 제출받은 해군 함정본부는 필요자재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선소 요청자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급 허가 쿠폰을 발급하였습니다. 조선소는 발급받은 쿠폰을 자재 배급 기관에 제시하고 필요자재를 수령하여 현물화하였습니다. 자재 이외에 하청 생산이 필요한 엔진 등 주요 선박부품, 선용품의 제작 및 공급은 전시계획조선과 같은 구조로 해군 함정본부의 계획에 기초하여 산업설비영단이 업체를 선정 발주하고 완성품을 각기 필요한 조선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전시계획조선으로 건조되는 선박의 건조 가격은 해군함정본부 회계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기준건조가격협의회에서 결정하였는데 평균 능력을 보유한 조선소의 건조경비의 10% 정도의 이윤을 보장한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선소에 지불하는 선박건조 대금은 계약, 기공, 진수, 준공의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마다 25%씩 지불하였습니다.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양도하는 가격은 해무원, 뒤에 해운총국입니다만 이 기관과 대장성, 산업설비영단, 선박운영회에서 파견된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운항상의 채산을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건조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 특히 양도가격보다 건조가격이 높아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전시계획조선에 의거한 선박의 건조명령을 받은 조선소는 해군의 직접관리공장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편으로 조선통제회에 강제 가입되어 일괄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한편 완성선박에 대한 양도 업무는 최신성 해무원이 담당했습니다. 해무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조선박 할당협의회가 구성되어 할당 우선순위를 비롯한 할당 원칙 및 희망선주를 선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신성이 운항 실무자로 선정한 일본과 식민지 주요 해운회사에게 전쟁 피해 선박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양도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계획조선 갑조선의 실시의 실무 구조는 전반적인 계획 기반과 감독 통제, 선박 건조에 관해서는 해군 함정본부가, 작은 부분 실무는 산업설비영단이, 그리고 선박 건조의 양도 및 운영과 관련된 실무는 최신성 해무원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갑조선에는 선박 건조 외에 선박 수리도 이른바 계획수리라는 이름으로 병행해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식민지 조선소의 전시계획조선 시행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조선소와 동일했지만 식민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선 통제회에 가입하여 전시 표준선을 할당받고 일본 산업설비영단과 직접 건조 계약을 하며 필요자재를 일본 물자동원계획의 갑조선 물동인 BX에 포함되어 할당받는 등 전시계획조선의 전반적인 업무가 일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의 조선소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실을 일본에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조선중공업의 경우도 계획조선에 참가하면서 도쿄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휘감독 및 통제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일본 해군 대신이 식민지에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전시계획조선 사무 중 일부 사무는 식민지 통치기관을 경유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직접적인 해군 관련 업무는 식민지 관할 해군 최고사령부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일반 사무는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였고 해군 관련은 한국에 주둔하는 일본 해군의 최고 통솔기관인 진해 요항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공업의 통제단체 가입도 일본과 한국 양쪽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즉 1942년 4월 일본의 조선통제회에 가입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조선소의 일원적 통제를 위해 1942년 2월에 설립한 조선조선공업조합연합회, 1943년 11월부터는 조선조선공업조합으로 개조됩니다만 이 통제단체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민지 조선소는 할당받은 필요자재 중 주자재인 철강제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현물화해야 했습니다. 계획조선에 참가한 식민지 조선소 중 조선중공업과 상하이 장난조선은 큐슈 지역, 만주 다렌 선거는 간사이 지역, 미쓰이 샹강은 주코쿠 지역에서 각각 철강제를 현물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력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조선소와 관련이 있는 일본의 조선소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해군 함정본부가 책정하는 선박가격, 책정성가라고 합니다만 여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본부의 성가 결정 원칙은 같은 선형의 전시표준선을 동일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생산성이 뛰어난 조선소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조선소 간의 생산력 향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소는 일본보다 높은 식민지의 물가고와 자재를 일본에서 현물화하는 데 따른 운송비 부담을 고려하여 일본 조선소에 비해 성가를 10% 높게 책정하였습니다.